그런 의미에서는 말을 세게 하는 그런 변호사가 요거는 블러핑 수준을 넘어서서 네. 메다바이죠. 근데 자기 실수로 항소기한을 놓쳐놓고 사실을 인정 안 하고 다른 소송을 또 수임하려고 하는 그런 사례를 제가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변호를 하는 건 채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요, 최근 소위 의뢰인들을 속이고 돈을 떼먹는 일부 변호사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 한번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건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그리고 법무법인 휘상의 정명호 대표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근 PD수첩에서 판결문을 위조하고 공탁금을 가로채는 변호사, 변론기일에 고지 없이 출석하지 않는 변호사 등 소위 불량 변호사에 대한 보도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두 분한테 요 불량한 변호사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자 하는데, 먼저 김민건 변호사님, 지금 말한 예시들 이게 진짜 실제 하는 겁니까? 예, 저도 뭐 저런 변호사님들하고 같이 일해본 적은 없어가지고 방송 보고 알았는데 네. 방송이 조작된 게 아니라면 근데 실제 하는 것 같고요. 제가 겪어본 사례 중에서도 1심 판결이 나오면 항소기간이라는 게 꼭 지켜져야만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자기 실수로 항소기간을 놓쳐놓고 의뢰인한테 내가 실수로 항소를 못했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 이거는 항소해봤자 의미 없으니까 고소를 하는 게 좋다. 다른 소송을 새로 제기하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사실을 인정 안 하고 다른 소송을 또 수임하려고 하는 그런 사례를 제가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사실 법리적인 판단이 안 되는 그런 분들은 그런가 보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변호사가 이거는 어차피 항소해봤자 안 되는 거고 다른 방법으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법을 모르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뭐 믿을 수밖에 없겠죠. 또 이거는 뭡니까? 판결문을 조작한 변호사? 그 사례는 실제는 승소한 사건이 아닌데 승소한 것처럼 판결문을 써가지고 그걸 이제 의뢰인한테 줘서 의뢰인은 실제 사건에서 승소한 것처럼 알고 있었던 그런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제 불성실한 변호사 뭐 이런 케이스도 있다고 해요. 징계를 받지 않을 정도로만 업무를 진행하고 또 재판기일 연기, 변론기일 불참을 일수, 고소장에 허위사실 기재, 무고죄로 역고소당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 지난 4년 동안 뭐 7천에서 8천여 건의 사건을 담당했다고 한다. 경험적으로 봤을 때 두 분 생각에는 어떤 변호사를 좀 피해야 된다, 이런 팁이 있으면 좀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큰 소리, 흰 소리죠. 뻥뻥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건 얘기하면 이건 100% 이깁니다. 무조건 이깁니다. 제가 맡으면. 세상에 100% 이긴다는 말은 함부로 할 것도 아니고 판사가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은 할지 몰라도 100% 된다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이기는 사건은 없습니다. 근데 의뢰인 입장에서는 사실 법적인 일에 휘말리면 불안하기도 하고 좀 자신감을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고 싶은 게 사람 심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말을 세게 하는 그런 변호사가 요거는 블러핑 수준을 넘어서서 메다바이죠. 메다바이. 그 사건 자체가 100% 이길 것 같이 내가 생각이 되는 사건도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요. 상대방에서 나온 증거를 내가 본 것도 아니고 의뢰인 말만 듣고 한 걸로는 어느 정도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상대방 얘기를 못 들어봤잖아요. 그런 게 180도 확 바뀔 수도 있습니다. 또 강조되는 포인트가 그거예요. 원래 100% 이기는 게 아니라 나한테 오면 100% 이기는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은 조금 의뢰인분들께서 조심하실 필요가 있죠. 또 하나 더 있다면 피해야 될 변호사? 불량 변호사의 취지에 좀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변호사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다 보니까 의뢰인한테 신뢰를 지켜주지 못하고 일단 돈 벌겠다는 마인드로 싸게 수임하다 보니까 사건 처리를 제대로 하지를 못하죠. 결국은 이길 수 있는 걸 지게 되고 약속했던 걸 전혀 지키지 않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싼 가격을 부른다거나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약속을 잘 안 해주신다거나 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명호 대표님도 하나 더 뭐 추가를 해주신다면? 일단 뭐 징계받은 변호사, 징계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들, 가벼운 징계일 수도 있고 큰 징계일 수도 있는데 큰 징계면 이제 변호사 업무 정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제 가벼운 징계는 변호사 등록을 이중으로 했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사건 역시 성의가 없어요. 사건에 그 열심히 한 게 아니라 그냥 대충 해도 결과가 좋은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사건을 잘못했다 그러는데 그런 사건들은 변호사가 한 게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갖고 자기가 꽤 많이 한 것처럼 뭐 성공보수를 세게 요구하고 다른 사람
사람은 못했을 텐데 나만이 할 수도 이런 거짓말 많이 하는 변호사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 징계받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들어가서 징계받은 변호사 이름을 확인하면은 징계 내역이 확인 가능합니까? 그렇죠. 개인 정보로 공개 안 한 경우도 있는데 위험한 인물은 공개가 되죠. 김민건 변호사님한테 사실 변호사 수임료가 얼마인지 일반적인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건마다도 또 수임료가 다르고 그러면 가격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좀 가져야 돼요? 우선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뭐 한 그래도 두세 군데 정도 상담을 받으실 때 받으시면서 조금 구체적인 얘기로 변호사와 대화를 해볼 필요가 있다. 솔직하게 그냥 물어보면 돼요. 제가 다른 법무법인 갔을 때는 이 정도 금액을 얘기하시던데 여기는 조금 더 비싼데 혹시 어떤 거를 더 해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님이 우리는 이래서 더 많이 받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충분히 더 값을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시는 게 좋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불량 변호사 보도된 것 관련해가지고 불량 변호사들의 케이스 그리고 우리가 일반 소비자, 일반 의뢰인으로서는 피해야 되는 변호사의 유형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습니다. 의뢰인으로서 사건을 수임할 때 있으면 오늘 정보를 잘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